명상하는데 효과음이 되게 좋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유행이라 하대요. 뭔 약자는 뭐 ASMR 뭐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하는 건가? 아닌가? 그 뭐 약자죠, 그게? 그 하여튼 무슨 소리 같은 거, 뭐 먹는 소리랄까, 그죠? 이제? 물 끓는 소리,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게 되게 이제, 그런 소리가 되게 이제 듣기 좋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막 즐겨 듣는다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주 즐겁게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망치질 소리를. 그 명상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특히나 소리가 또 방해가 될 때가 많죠, 이제. 뭐 집안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런 선원에 있을 때도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잔자 스님 되게 좀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아잔자 스님께서 태국에 계실 때, 당시에 이제 거기가 이제 태국의 우본나차탄이라는 지역이에요. 태국의 북동부에 있는 지역인데 아주 시골이죠. 근데 이제 그 시골에 이제 아잔자 스님 그 절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는데, 근데 그 절은 이제 당시에, 외국 스님들이 주로 많았어요. 근데 이제 태국 사람들 좀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마을에서 잔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잔치를 해요. 그리고 잔치를 할 때도 스피커 있잖아요. 큰 스피커를 볼륨을 끝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막 음악을 하루 종일 틀면서 이렇게 보통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그 소리가 절에 들리는 소리가 절에서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노니까 이게 하루도 아니고 며칠 지속이 되니까 이제 아잔사 스님 제자들이 아잔사 스님 보고, 스님 좀 말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시라고. 저희는 저희 말은 안 들어갔고 스님은 말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니까 한마디 하시면은 조용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잔사 스님이 그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소리가 너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소리를 괴롭힌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리는 그냥 어떤 자연의 현상일 뿐인데, 그 소리를 우리 마음이 끝까지 쫓아가서 이게 좋다, 싫다, 괴롭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낸다는 거죠. 아주 이제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어서, 편안하게 명상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한번 무슨 법문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어떤 감정을 다루는 데 대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에는 저희가 이제 바른 정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바른 정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바른 정진이 이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죠, 저번에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그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일어난 불선법은 이것을 노력해서 없애도록 하고,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일으키도록 하고, 또 일어난 선법은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중장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선법, 불선법 하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막연한 좀 감이 있어요. 용어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아주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선법이 뭐지, 불선법이 뭐지 이렇게 하면은
들을 때는, 아, 그런가 싶은데 돌아서면은, 무엇이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그죠? 근데, 좀 쉽게 그걸 설명을 하자면은, 불선법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선법은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른 정진을 해서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것, 이런 어떤 바른 정진이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 일으키고 또 부정적인 감정이나 마음을 자꾸 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른 정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이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불교에만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한다, 수행을 한다, 또는 우리가 일상 삶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 일으키면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명상을 잘 할 수 있는 길이고, 또 일상을 아주 평화롭게, 아주 스무드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요와 평화를 개발해서 삼매에 들고 선정에 들고 나중에는 깨달음에까지 이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 사고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세속에서 우리가 학문을 하거나 이런 분야, 과학을 하거나 이런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고, 불교 명상, 불교 수행은 어떻게 하면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감정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또 몰입이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거를 어떤 계속 개발해서 우리가 이제 삼매에도 들고 나중에는 그 삼매 힘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담 브람스님은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삼매라는 것은 어떤 순수한 감정이 고양된 극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려면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머리로 딱 논리적으로 뭔가 이해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은 잘 다루는가. 아까 표현대로는 긍정적인 어떤 감정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부정적인데 훨씬 더 잘 끌려요. 그래서 사실 그 TV만 봐도 뉴스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망해도 수백 번, 수천 번 다 망했겠죠, 그죠? 이걸로 보면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아요, 그죠? 뉴스만 보면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망해도 여러 번 망했다, 잘 있잖아요, 그죠? 이 나라가. 근데 그게 이유가 뉴스라는 속성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것들 보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남의 집에 불 나면 불 끄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심리랄까? 그러니까 저변에 많이 깔려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아주 도덕적이고 뭔가 이제 인격도 있고 있는 이런 사람이더라도 어떤 우리가 길러진 어떤 교육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또는 살아온 습성에 의해서 부정적인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좀 세월이 좀 됐죠. 옛날에 그 산중에 토굴에 살 때가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텃밭을 갖고 왔어요. 텃밭을 갖고 왔는데, 이런저런 작물들을 다 심었죠. 뭐, 상추도 심고, 아욱도 심고, 또, 뭐,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그리고, 그 제가 심었던 작물 중에 한 가지가 호박을 심었거든요. 그, 뭐라는, 이제, 누런 호박 있잖아요. 크면은. 조선 호박이라는 게. 근데 그걸 심었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호박은 그, 거름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내가 들었거든요. 해가지고, 그, 호박 밭이 있었는데, 거기 호박을 심고,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거름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밥을 하고 남는 음식들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항상 남으면은 호박밭에다가 이제 땅을 파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거름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니까 이제 호박이 어느 순간부터 자란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호박이 막 이 정도 사이즈가 될 정도로 엄청 크게 이제 그 호박이 열려서 그것도 여러 개 땄는데 다 버렸어요. 네, 해먹을 줄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근데 그 수확한 거로 이제 만족하는 거죠, 이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호박이라는 작물에 적절하게 거름을 주면은 호박이 그렇게 이제 아주 이제 잘 자라서 결실을 맺잖아요. 이제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제가 잡초에다가 막 거름을 주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잡초가 엄청 커질 거잖아요. 그 엄청 잘 자라서 그 뭐 토굴에 있다면 토굴을 완전히 뒤덮겠죠. 그 마찬가지로 그 어떤 우리가 어떤 호박 같은 작물에 해당하는 게 선법, 긍정적인 어떤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잡초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인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에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영양분을 많이 주면서 그것을 스스로 키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통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뭐 공부가 됐든, 밖에 일이 됐든, 내가 뭐 태도가 됐든, 그러면서,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상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조금 미진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미진한 게 있으면은, 이걸 못했구나. 이거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학생들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학생들도, 우리가 시험을 치면은, 88점 맞았다 하면, 88점밖에 못 맞았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저도 약간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는 되게 그 성적, 지금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성적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이제. 저도 이제 경쟁심도 좀 있었고, 당시에는. 그래도, 그래도 친구들하고 비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항상 생각했던 게, 난 두 개를 틀면, 예를 들면 4점짜리 같으면 92점 이러면, 92점은, 이거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잘 받은 점수고 92점 같으면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당시에는 내가, 정말 이제, 시험을 잘 쳐서 내가 정답을 썼던 이 92%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고 내가 틀렸던 한 2%만 보였던 거죠. 뭐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다들 뭐 잘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 본인이 실수를 하거나 또는 남이 실수를 할 때도 그것들을 이제 콕 집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은 거죠.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저런, 뭐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안 좋다는 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입이 근질근질한 거죠. 눈에 딱 걸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깊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정신적인 습관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건수만 있으면은 그 잡초 같은 그런 우리 부정적인 감정에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러고 싶어 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뭐 수행을 하기 전부터 일상에서 벌써 이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이런 습관이 많이 배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의 이 사람의 습성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명상과 수행과 직결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또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불선법이죠. 그게 우리가 탐진치 할 때, 진심이죠, 진심. 진심이 뭐냐면은, 뭐, 싫어하는 마음 진심이라고 해요. 썩내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발리어를 도사라고, 도사. 썩내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마음, 결점을 찾는 어떤 이런, 습성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한번 뒤집어 보면은, 뭐랄까, 욕심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완벽한 거, 이거 말고 더 다른 거, 더 좋은 걸 원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가 다른 사람은 다 좋은데 요거 문제야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요거를 고쳐서 내 마음에 쏙 들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런 어떤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탐심, 욕심이 원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또는 우리 마음의 공공의 적은 탐진치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탐심, 진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원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벌써 어리석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같이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를 했지만은, 아나파나사티를 하기 전에 기본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아나파나사티를 하잖아. 아나파나사티를 좀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부정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명상을 한다, 수행을 한다 이러면은 그게 잘 안 되죠. 효과도 별로 없고. 그냥 평소에 다 이제 습관을 그렇게 어떤 부정적인 마음, 어떤 진심을 일으키는 그 습성이 배어 있는데 그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명상을 해도 금방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해도 쉽게 되지가 않고 그 결과도 얻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잘 하려면은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 또는 뭐 결점을 찾는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앨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왜 부정적인 마음이 왜 생기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정적인 마음이 자기가 뭐
컨디션이 안 좋아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 다 예민해지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은 조금만 이제 콕 찔러도 이제 막 성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면은 좀 이제 몸 관리를 좀 잘해서 몸을 좀 편안하게 만들면은 그런 게 좀 덜 일어나겠죠. 그래서 부처님도 보면은, 고행을 6년 동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릴 때 아주 행복한 기쁜 선정에 들었던 그 경험을 기억해내서, 내가 고행하는 것은 이건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수행을 하시려고 했는데, 자신의 몸을 보니까 너무 이제 그동안 아주 극심한 고행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제 몸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탁발을 하면서 좋은 음식도 받아 먹고 이러면서 몸을 회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몸도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은 좀 몸을 좀 잘 관리를 해서 몸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건 뭐, 얘기 하나도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는 뭐, 주위에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케이스도 있죠. 보통 친구를 잘못 만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친구 중에서도 아주 부정적인 친구, 뭐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내 친한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이제 4학년 때인가?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친구는 그 4학년 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너무 시니컬한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걸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사나 모르겠네. 지금 만약 그걸 안 바꿨으면 살기가 힘들 거야, 아마. 인생에. 어릴 때니까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죠, 사람이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주위에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고, 이거는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은, 그러면 본인도 이제 힘든 거죠. 부정적인 어둠의 기운이 나를 이제 덮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서 좀 접촉을 줄이고 안 그러면 좀 이제 교화를 좀 하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환경에 있으면은 그와 반대되는 환경으로 오면 좋죠. 이런 법회 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회에 와서 이런 법문도 듣고 이러면은 또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 또 물이 드는 거죠, 이게. 물이 들면서 이제 마음도 훨씬 더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우리가 뭐 경전 같은 걸 보면서도 그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데에 벗어나는 그런 방법들을 다 제시해 주셨으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뭐 여기에 오신 분들처럼 좋은 도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본인이 이제 빠져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마음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본인이 이런저런 어떤 나름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마음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본인의 어떤 마음의 습관이 그렇게 배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꾸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 문제를 찾는 마음들을 자꾸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통은 이제 뭔가 이제 완벽에 대한 집착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또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 부정적인 걸 캐치해내는 이런 어떤 습관이 배인 경우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도 되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해서 보면은 항상 보면은 그 성적이 잘 나오려면은 뭔가 아닌 것은 이런 것, 무슨 뭐가 아닌 것은 이런 참 이제 아리까리한 이런 문제들을
다 맞춰야지 성격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그게 되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하면 되지 않고 절대로 뭐가 틀리면 뭔가 나쁜 것이고 이런 어떤 그 교육 문화랄까 또 뭐랄까 또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요즘 조금 낫겠지만은 엄격한 유교 문화의 그런 전통이 그래도 옛날에 내려와 있었고 지금 그게 많이 조금 희석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동양 문화권에서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엄격함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내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자기 검열을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것들을 문제로 생각을 해서 야, 이게 자꾸 그쪽에 이제 빠져들게 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저런 뭐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은 뭐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유명한 책이 뭐 무슨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그런 책이 있나 보대요. 그게 일종의 우리가 그 언어학자가 쓴 책인데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일종의 이제 프레임에 관한 책인데 그 내용은 내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제목을 보면은 우리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코끼리 생각이 난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이게. 그 언어적으로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이게 절대로 안 잊어버린 코끼리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끼리라는 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전혀 생각나지 않지만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코끼리가 계속 자기 마음속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어떤 이런 마음도 어떤 경우는 잘못된 걸 알고 이걸 고쳐야 되는지 아는데 어떤 경우는 잘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 데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일어난 데 대해서 죄책감이랄까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더 증폭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인식만 하고서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인식만 하고서 그리고 그 반대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감정이랄까 선법으로 마음을 돌리는 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선법이라면은 뭐 우리 아까 자애경을 읽었잖아요. 또 자애 같은 마음. 그 중에 이제 또 좀 더 이제 자애 다음에 우리가 4가지 어떤 거룩한 마음에 해당하는 게 자애, 연민, 함께 기쁨, 그리고 이제 어떤 평정한 마음이잖아요. 자비이사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히려 이제 마음을 돌려서 내가 어떤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또는 뭐 그런 어떤 마음을 뭐랄까 이제 좀 어떤 자애의 마음과 비슷한 거지만 관대한 마음을 가진다거나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최소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자애의 마음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그 중립적인 마음을 가지는 정도는 괜찮은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겠지만은 막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튀어나올 것 같으면은 입을 다문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게 그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가능하면은 어떤 아주 긍정적인 선한 마음 상태로 감정을 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정적인 마음 상태 자체가 결국은 괴로운 상태거든요. 괴롭고 즐겁지 않은 상태잖아요. 불만이 차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를 찾고, 그러니까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괴로워서는 수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명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행복해야 삼매에 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행복해야. 사실 그게 우리가 깨달음의 7가지 요소에서 어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7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칠각지라고 하죠. 칠각지에도 쭉 과정이 있거든요. 그 다음 처음에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그 다음에 희각지, 경안각지, 그 다음에 이제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희각지 다음에 경안각지, 그 다음에 그 정각지 이렇게 되거든요. 희각지가 뭐냐 하면은,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야. 그게 원래 원어로는 삐띠 삼보장가라고 삐띠가 이제 뭐 희열,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경안각지예요. 경안각지가 뭐냐면은 빨리어로 이제 파사디라고 하는데 파사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볍다잖아요.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볍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가벼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릴렉스하라고 했잖아요.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릴렉스된 상태가 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 정각지. 그러니까 이제 삼마디, 삼보장가라고 하는데 삼매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이 릴렉스가 되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고요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지 이제 삼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려면은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이제 좋은 게 만족하는 거죠. 작은 데도 만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가장 쉽게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하고 기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삶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든지 안 그러면은 명상을 통해서 어떤 부처님처럼 그런 어떤 완전한 행복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 싶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를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문제를 잘 찾고 결점을 찾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남들을 비판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반대의 마음, 어떤 자애의 따뜻한 자애, 모든 것을 포용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작은 데도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소리가 들리잖아요.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아잔차 스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구나. 이게 또 여기서 망치질을 하셔가지고 아잔차 스님의 가르침을 또 되새길 이런 참 훌륭한 기회를 주시네.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좋은 점들이 다 있거든요. 좋은 점들이 다 있고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학생이 성적을 92점을 맞아도 92점이나 맞았나 92%나
8% 빼고 92%를 다 맞추다니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92점밖에 못 맞아서 두 문제나 틀렸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두 가지 상황이 다 존재하잖아요. 이게. 그 학생이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부모가 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 92점, 92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시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인식이 되고 마음속에서 완전히 다른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한쪽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마음, 불선법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한쪽은 긍정적인 어떤 감정이랄까 마음, 선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좀 훈련을 해야 돼요. 습관이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바로 이거야말로 정말 수행의 기초이자 수행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삶도 훨씬 평온하고 행복해지는 거고 명상도 아주 평온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먼저 이제, 오늘 끝나고요. 저희가 간판을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벽 간판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붙일 거고, 그건 크레인이 와야 돼요, 이제. 그리고 외벽 간판 말고 요 안에 3층 입구에 붙일 간판하고 1층 입구에 붙일 조그만 간판은 지금 여기에 제작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같이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붙이면 돼요, 이제. 내가 이제 공을 좀 들였어요, 디자인을. 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어제 카페에 공지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뒤에 열반상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요. 여기에 열반상 부처님은 이제 나중에 옆으로 조금 옮길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석불을 한번 모시려고 지금 이제 조성을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좀 무게감 있는 석불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석불을 조성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어떤 불상을 할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상이라는 게 이게 생명력이 길잖아요.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계속 남아있는 게 불상이잖아요. 석굴암 불상 같은 경우에도 그게 한 1200년, 1300년 가까이 됐죠. 그래도 이제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화강암으로 이제 조성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또 시간이 지나도 이제 전혀 가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조성을 맡기려면은 내가 디자인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열반상 부처님 상호를 좋아해서 이 부처님 상호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세는 여기가 명상하는 곳이니까 좌선하는 산매에 들어있는 그런 자세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제 조성할 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잘 조성할 분을. 이제, 근데 이게 나도 잘 아는 분이 별로 없고 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적절한 분을 찾았어요. 적절한 분을 찾아서 그분한 조성을 맡겼는데 이분이 이제 이재순 씨라고 이재순 석장이라고 우리나라 아마 불상 조성에서는 가장 유명한 석불 조성에는 가장 유명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무형문화재시고 아주 그런 신심도 있으시고 만나보니까 이제 실력도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조성을 지금 맡겨놨습니다, 이제. 그 제작은, 돌은 이제
경주에서 난 돌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보통 화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경주에 난 돌이 보면은 되게 질감 자체가 따뜻하거든요. 보통 화감이 좀 찬 느낌 있는데, 경주돌은 그게 따뜻해요. 석가라무처럼 조금 이제 돌이 보면은 좀 따뜻한 느낌이 있거든요. 색감도 그렇고, 약간 붉은빛이 좀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주돌이 사실 좀 구하기 힘들어요. 거기가 막 채석이 가능한 데가 아니라, 어디 뭐, 위에, 땅 위에 나 있는 이런 거 갖고 오는 거라서. 그래서 근데, 뭐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마침 또 돌을, 딱 적절한 돌을 어떻게 인연이 맞게 잘 구했어요. 그래서 그 돌 같은 경우에 안 구해지면 그게 한 1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돌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좋은 돌을 잘 구해서 거의 석굴암 부처님 그 조성한 돌하고 거의 흡사한 돌을 구해서 지금 한참 조성 중이거든요. 조성 중이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확인차 갔다 왔는데, 이제, 조성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족하고 제가 지금 돌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지금 저희가 여기 모시려고 합니다. 모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불상은 또 되게 이제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천년을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조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모연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은 쭉 게시판에 공지가 돼 있고, 저희 보디아나 카페에도 그렇게 공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동참하시고, 주에도 또 불상 모연을 하실 분이 있으면은 그런 어떤 권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뭐 제가 할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